오늘은 우화소설이에요. 우화소설이면서 송사, 재판을 다루고 있는 우화소설 서대주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쥐들, 마우스예요. 마우스. 그것도 그냥 마우스가 아니야. 빅마우스야. 마우스들의 소송 사건을 통해 인간사회, 특히 조선시대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태도와 재판관의 무능을 풍자하며 폭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의인화를 통한 사회 비판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대주는 조선 말려 몰락한 양반을 비유한 것이고, 그의 탈취 행위는 양반이 벼슬을 하지 못하여 생활의 방도를 태기하지 못해, 한마디로 헝그리해, 가난해, 배고파.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놀고 먹다가 권력만 믿고 평민을 억압하여 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남주라고 하는 사람은 선량하고 정직하며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벌을 받는 평민들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레고리죠. 1:1 비유예요. 원님은 무능하여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판을 내리는 당시의 무능한 재판관을 풍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이 없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작품에서 죄인의 뇌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아전, 관리들의, 형리들의 모습의 묘사는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 중국 농서소토산 바위의 큰 굴 속에서 수많은 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쥐, 이게 대빵이겠죠? 서대주라고 하였는데 흉년이 들자 서대주는 쥐들을 모아놓고 살아갈 묘책을 묻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야. 이때 작은 쥐 한 마리가 저기 너머 산에, 남악산에 타남주란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돈이 좀 많아요. 쏠쏠해요. 그거 도둑질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거 쥐는 쥐죠. 자, 타남주 일행은 산에서 밤 50석을 모아가지고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즐기다가 모두 술에 취하여 잡니다. 이 틈을 타서 쥐 일행은 밤 50석을 비롯한 온갖 보물을 도둑질해 갑니다. 입고 자던 옷까지 빼앗긴 타남주의 무리들은 이것이 소토산의 서대주의 무리 소행임을 알고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기. 타남주의 고소장을 받은 원님은 즉시 형리를 보내 서대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서대주는 포박하여 끌고 가려는 형리에게 샤바샤바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옷차림새로 나귀까지 타고 갑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아랫사람들이 어떤 부정부패,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윗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말려야겠죠. 그런데 원님은 날이 저물어 국문을 다음 날로 미루고 서대주를 오게 가둡니다. 서대주는 옥리에게 뇌물을 주어 큰 칼을 풀고 편히 쉽니다. 거기다 양주까지 먹습니다. 다음날 원님이 서대주를 국문하는데 서대주는 교묘하게 말을 꾸며서 질문에 대답하여 타남주의 고발은 날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빨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건 이 서대주가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평민 출신인 타남주는 끽소리 못하는 거죠. 원님도 양반이니까 이거고요. 하여튼 간에 윗놈들이 더 심해. 이에 속아 넘어간 원님은 서대주를 술로 대접하여 돌려보내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타남주를 무고죄로 잡아들여서 유배를 보냅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뒤 서대주는 여러 여자를 취해 자손이 번성하였으나 도둑질로 생활을 하니 한마디로 버릇을 못 고쳐.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뭐했어? 죽여버렸고 후일담이네요. 타남주는 선량하고 고두며 벌을 받았으나 원망하지 않았으며 나무 열매를 먹고 곡식을 해치지 않으니 반려동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님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분명히 벌을
받았겠지요. 자, 그럼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화적이다.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을 당나라 농서지방에 있는 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을 어인화하여, 그렇죠, 우화소설이죠. 인물의 성격을 대립시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예전에 학력고사에 있었던 지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화소설은 동물을 인격화하여 풍자를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형으로는 소송사건을 다루는 송사형 소설과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쟁론형 소설이 있습니다. 우화소설은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외형이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물을 형상화하며 구어나 비속어 또는 기지나 재치 등의 언수를 활용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물론 이것이 동물의 외형이나 생태적 특성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지금 서대주정 같은 경우는 쥐를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인 서동지전이 있습니다. 이 서동지전은 오히려 쥐를 긍정으로 보고 다람쥐를 부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소설적인 어떤 임팩트를 더 강화시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대1 대응 관계이기는 하나 그것이 외형과 매칭이 된다? 아니야,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우리가 지문을 잘 봐야겠지요. 우화소설은 이러한 소설적 형성화를 통해 이게 주제죠.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화소설의 인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인물을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주, 조선마렵, 타락한 지방토 또는 몰락한 양반, 쥐고요. 타남쥐, 선량하고 정직하며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벌을 받는 평민이다. 그 다음에 원님은 무능하여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판을 내리는 무능한 재판관이다. 자, 어쨌거나 간에 이 서대주가 타남주가 모아놓은 밤을 몰래 훔치고 타남주가 서대주를 관가에 고소하는 사건을 통해 당대 관리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송사죠? 송사형 우화소설이 되겠네요.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사는요, 재판이에요. 기본적으로 재판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고발, 그 다음에 출두, 심리, 신문, 판결. 자, 고발을 하려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서대주가 자신의 재물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된 누가? 타남주가 서대주를 고발하니까 타남주가 원고가 되겠고요. 서대주가 피고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합니까? 네가 도둑질했어? 하고서 불러와야죠. 자, 피고를 재판정에 출두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뇌물을 받은 사령, 옥졸 등이 서대주에게 오히려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그러한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우리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남주와 서대주를 잡아다가 관청에 끌어안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문이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서대주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즉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야. 지금 이 재판 과정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판결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서대주를 방면하고 타남주를 유배를 보냅니다. 즉 불합리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불합리한 당대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대주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